크랙. 그 한 소리가 양키 스타디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야구장에서 가장 특별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바로 포수석이다. 타자의 바로 뒤에서 투수의 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공과 배트가 만나는 그 찰나의 소리까지 생생하게 듣는 유일한 포지션. 145년 야구 역사상 수많은 전설적인 홈런들이 탄생했지만 그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포수들의 증언은 드물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포수들은 그저 좋은 타구였다 정도로만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수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언은 그 무엇보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최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 후 양키스 포수 오스틴 웰스가 내뱉은 한마디가 MLB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27세의 베테랑 포수로 지금까지 수천 개의 타구를 받아왔고 애런 저지부터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파워 히터들과 수차례 맞대결을 벌여온 경험 많은 선수다. 그런 그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다. 공이 배트를 떠나는 순간 크랙 소리가 들렸어요.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7년간 포수를 하면서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었다. 이정후의 홈런이 얼마나 강력하고 충격적인 타구였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고백이었으며 동시에 한국 야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날 밤 양키 스타디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득 찬 관중들로 들썩였다. 54,251명의 관중이 좌석을 가득 메웠고 그중 상당수는 시즌 티켓을 가진 다이하드 팬들이었다. 이들은 베이브 루스가 714개의 홈런으로 전설을 쌓아 올린 이 구장에서 조 디마지오의 56경기 연속 안타와 미키 멘틀의 565피트, 괴물 홈런을 목격한 선배 팬들의 후예들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애런 저지의 62호 홈런으로 아메리칸 리그 신기록을 세우는 역사적 순간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팬들은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가벼운 승리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양키스는 시즌 초반 15승 6패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었고 특히 홈에서는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자이언츠는 원정 경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정팀 라인업에 이정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적어도 일부 야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모든 예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기 전 양키스 라커룸에서부터 자이언츠의 신의 타자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코칭 스태프들은 비디오룸에서 이정후의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 영상들을 반복해서 분석했다. 그의 타격폼과 스윙 궤적, 그리고 각 구종별 대응 능력에 대한 보고서가 선수들에게 배포되었다. 공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더라. 특히 변화구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스윙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 하더군. KBO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장타율을 기록했다던데.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다르잖아? 구속도 더 빠르고 구종도 더 다양하고. 오스틴 웰스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우리 투수진도 만만치 않으니? 괜찮을 거야 라며 가볍게 넘겼다. 양키스 투수진은 그의 팀 평균 자책점 3.12로 아메리칸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특히 홈에서는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웰스는 곧 자신의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전형적인 양키스 홈 경기의 그것이었다. 팬들은 함성을 지르며 선수들을 응원했고 렛츠고 양키즈 구호가 스타디움 전체를 뒤덮었다. 대형 전광판에는 양키스 선수들의 하이라이트가 재생되었고 스피커에서는 신디 로퍼의 위 아더 챔피언즈가 울려 퍼졌다. 그 누구도 이날 밤 아시아에서 온 한 젊은 선수가 이 모든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1회 초가 시작되었다. 자이언츠의 선두 타자는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어지는 이번 타자는 번트로 주자를 2루로 진루시켰다. 스몰볼 야구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양키스 팬들은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1점 정도는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해 있었다. 3번 타자는 높은 뜬공으로 아웃되었다. 2사 2루. 전형적으로 득점 찬스가 살아있지만 그리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4번 타자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다. 웰스는 마스크를 쓰고 무릎을 꿇으며 투수와 사인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양키스의 선발 투수는 올해 2년차인 우한 투수로 컷 패스트볼과 싱커라는 두 가지 위력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컷 패스트볼은 평균 시속 94마일로 타자들의 배트를 부러뜨리기로 악명 높았고, 싱커는 평균 시속 91마일이지만 마지막 순간 급격히 떨어지면서 타자들이 홈런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구종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특히 싱커는 그라운드 볼 비율이 68%에 달할 정도로 주로 땅볼을 유도하거나 헛스윙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구질이었다. 투수와 웰스는 짧은 아이 컨택을 주고받았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다. 이정우에게는 아직 메이저리그 데이터가 부족하다. 일단 싱커로 땅볼을 유도해보자. 웰스는 투수가 승부수를 던진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글러브로 홈플레이트 안쪽 낮은 코스를 가리키며 사인을 보냈다. 시속 약 90-91마일의 싱커가 홈플레이트를 향해 날아갔다. 완벽한 코스였다. 이른바 킬존킬 존이라 불리는 이 영역은 대부분의 우타자들이 땅볼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마성의 구역이었다. 메이저리그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홈런이 나올 확률은 3.2%에 불과했다. 나머지 96.8%는 땅볼, 뜬공 또는 헛스윙으로 기결되었다. 웬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글러브를 내밀었다. 이번에도 무난하게 처리되겠지. 아마 이루스나 유격수 쪽으로 평범한 땅볼이 나올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다음 타자를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웰스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의 충격은 단순히 개인적인 놀라움을 넘어서 양키스 전체, 나아가 메이저리그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었다. 공이 홈플레이트를 향해 날아오는 그 0.4초 동안 이정우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배트를 휘둘렀다. 그의 스윙은 마치 수십 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뛰어온 베테랑처럼 자연스럽고 강력했다. 하체에서 시작된 힘이 허리를 거쳐 어깨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목의 스냅까지 완벽하게 연결되는 킬 체인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웰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회상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정우가 헛스윙하거나 땅볼을 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이 배트를 맞는 그 찰나 너무나도 선명하고 짜릿한 크랙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야구를 하면서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또렷했죠. 마치 번개가 치는 소리 같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두꺼운 나무가 일순간에 부러지는 소리?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타구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깨끗한 소리였다는 겁니다. 포수 입장에서 공과 배트가 만나는 그 짧은 순간의 소리는 타구의 질을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다. 웰스는 7년간의 메이저리그 포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소리가 둔탁하거나 무겁다면 이는 배트의 중심이 아닌 끝부분이나 손잡이 근처에 맞은 것으로 공이 멀리 가지 못해요. 툭하는 소리가 나죠. 만약 소리가 날카롭고 높다면 이는 배트의 배럴 부분에 맞긴 했지만 각도가 좋지 않아서 파울이 되거나 뜬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팅하는 금속성 소리가 나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배트의 스위트 스팟에 정확하게 맞은 순간에는 청명하고 울림 있는 팝파프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타구의 신호죠. 그런데 이정우의 타구는 그냥 팝 소리가 아니었어요. 크랙이었습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웰스는 이정우의 타구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깨끗한 타구음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직감했다. 이건 홈런이다. 그것도 엄청난 홈런이다. 하지만 웰스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더욱 충격적인 디테일을 공개했다. 보통 강한 타구가 나오면 포수인 저한테도 진동이 전해져요. 배트와 공이 충돌하는 충격파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이정우의 타구에서는 진동이 아니라 아예 충격파가 느껴졌어요. 마치 제 바로 앞에서 폭죽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귀가 멍해질 정도였어요. 크랙 소리가 울려 퍼진 그 순간 오스틴 웹스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타구를 따라보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공은 이미 그의 시야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공은 번개처럼 치솟아 올라가 우중간 외야 펜스를 넘어 관중석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홈런이라면 포물선을 그리며 천천히 상승했다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하강하는 궤적을 보인다. 하지만 이정우의 타구는 마치 로켓처럼 일직선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발사각도는 완벽했고 회전수도 이상적이었다. 나중에 공개된 스태캐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공의 출구 속도 에그짓 벌라서티는 시속 112마일 약 180kmh로 측정되었다. 이는 그날 경기에서 나온 타구 중 가장 빠른 속도였으며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수치였다. 발사 각도는 23도로 홈런을 위한 최적의 각도였고 예상 비거리는 442피트 약 135m에 달했다. 공은 정확히 2.8초 만에 우중간 관중석 8번째 줄에 착지했다. 양키스의 우익수는 타구가 나가는 순간부터 포기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공의 궤적을 바라보기만 했다. 중견수도 마찬가지였다. 경험 많은 수비수들은 타구음만 들어도 공이 어디로 갈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 경험조차 무의미했다. 양키스 투수는 멍하니 마운드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던진 공이 완벽한 코스였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그 공은 스트라이크 존의 가장 어려운 위치에 정확히 꽂혔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로진백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그의 정신 상태는 흔들린 후였다. 공이 배트를 떠나는 순간 바로 뒤에 있던 웨스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노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이 얼어붙었어요. 포수로서의 본능이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야?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양키 스타디움은 정적에 휩싸였다. 5만 4천 명이 넘는 관중들이 일순간 숨을 죽였다. 그 정적은 채 2초도 지속되지 않았지만 웰스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이어서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관중석에서는 함성, 야유, 팍스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자이언츠 팬들의 환호성과 양키스 팬들의 한숨소리가 기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일부 과격한 양키스 팬들은 모자를 바닥에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반면 소수의 자이언츠 팬들과 야구 매니아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스타디움 곳곳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 아시아 애가 누구야? 이정우라는 선수래. 한국에서 온 신인이라고 하던데. 세상에 저런 타구가 나올 수가 있나? 양키스가 당할 일이 아닌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 명의 아시아 신인이 양키 스타디움의 담장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깨끗하게 넘을 줄은. 홈런이 나간 후 이정우는 침착하게 일루를 돌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 변화가 없었다. 마치 연습 경기에서 평범한 안타를 친 것처럼 담담했다. 2루를 돌 때도 3루를 돌 때도 마찬가지였다. 홈플레이트를 밟는 순간에도 그는 크게 환호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고개를 숙여 동료들을 향해 인사할 뿐이었다. 하지만 자이언츠 더그아웃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동료들은 미친 듯이 환호하며 이정우를 맞이했다. 벤치 플레이어들까지 모두 일어서서 하이파이브와 포옹을 나누었다. 감독은 양팔을 벌려 이정우를 끌어안았고 코치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경기 후 자이언츠 감독은 이렇게 회상했다. 더그아웃에서 그 타구를 지켜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코치들조차 와우를 연발했어요. 저는 30년간 야구를 해왔지만 신인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저런 홈런을 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시즌 초반에, 그것도 상대방이 완벽한 승부글을 던진 상황에서 말이죠. 반면 양키스 더그아웃의 분위기는 급격히 침울해졌다. 선수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코치들은 착전판을 들여다보며 대책을 고민했다. 감독은 마운드로 나가 투수를 다독였지만 이미 투수의 멘탈은 흔들린 후였다. 경기 후 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스틴 웰스를 찾아갔다. 그의 락커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처음에 웰스는 좋은 타구였다며 짧게 답변하려 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결국 그는 자신이 경험한 생생한 순간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결국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뉴욕 포스트는 다음날 일면에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 이정우의 크랙 소리. 밤새 웰스를 괴롭히다. 마이너스 양키스 포수 7년간 들어본 타구 중 최강. 뉴욕타임스는 스포츠면에서 한국의 신성 양키 스타디움을 정복하다. 마이너스 포수가 증언하는 역사적 홈런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기사를 실었다. ESPN은 그날 저녁 스포츠센터에서 웰스의 인터뷰를 메인 뉴스로 다뤘고 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패널로 나와 이정우의 타구에 대해 분석했다. 인터뷰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 퍼졌고 웰스는 이렇게 더욱 상세히 묘사했다. 보통은 공이 어디로 가는지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야 해요. 타구가 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 외야수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알았어요. 멀리 아주 강하고 빠르게 날아간다는 걸.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쉰 후 이어갔다. 포수 생활을 하면서 상대 타자의 스윙에 소름이 돋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7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에런 저지의 50호대 홈런도 받았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월드 시리즈 홈런도 당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타구도 이정우의 홈런만큼 제게 충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야구 전문가들은 이 반응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라고 입을 모았다. ESPN의 야구 분석가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포스팅했다. 포수는 투수의 공이 손에서 떠나 배트에 맞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공의 움직임과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존재다. 만약 포수가 안 봐도 홈런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짜로 비범한 타구였다는 뜻이다. 나도 선수 시절 몇 번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대부분 베리 본즈나 마크 맥과이어 같은 역대급 홈런왕들의 타구에서였다. 이정우가 그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일 수 있다. 폭스 스포츠의 프랭크 토마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타자 입장에서도 정말 완벽하게 맞았을 때는 그 순간을 알 수 있다. 배트에 전해지는 충격이 다르고 소리도 다르다. 하지만 포수의 증언은 더욱 객관적이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채 순수하게 그 순간을 경험하거든. 웰스의 반응을 보면 이정우의 홈런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MLB에서는 매 시즌 수많은 화려한 홈런들이 나온다. 베리 본즈의 762개 홈런 중 상당수는 450피트를 넘어갔고 마크 맥과이어와 세미 소사의 1998년 홈런 경쟁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다. 에런 저지는 2022 시즌 62개의 홈런으로 아메리칸 리그 신기록을 세웠고 지안카를로 스탠튼은 2017년 59개의 홈런 중 여러 개가 480피트를 넘어갔다. 어떤 공들은 500피트에 육박하는 괴물 같은 비거리를 기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이정우의 홈런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거리나 속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홈런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첫째, 이정우는 이제 막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신인 선수라는 점이었다. 그는 KBO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지만 메이저리그는 완전히 다른 무대였다.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5-7mph 빠르고 구종의 다양성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스트라이크 존의 판정도 더욱 엄격하고 관중들의 야유와 압박감도 차원이 다르다. 대부분의 신인들은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린다. 둘째, 상대는 양키스의 투수진이었다. 양키스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투수진을 자랑한다. 특히 이날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싱커와 커터, 하드 슬라이더를 무기로 하는 땅볼 유도형 투수였다. 그의 시즌 통계를 보면 피홈런율이 리그 평균보다 30% 낮을 정도로 홈런을 잘 허용하지 않는 선수였다.
그런 투수의 필살기인 싱커를 완벽하게 공략했다는 점에서 이 홈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셋째, 타이밍이 결정적이었다. 1회 초에 나온 홈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투수가 이정우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리고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무대에 대한 긴장감을 떨쳐내기도 전에 나온 결정타였다. 이는 이정우의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의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넷째, 상황이 압박적이었다. 2사 1루의 득점 찬스 상황에서 나온 홈런이었다. 많은 신인들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부담감을 느끼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정우는 오히려 더욱 집중력을 발휘했다. 다섯째, 그리고 무엇보다 웰스의 솔직한 고백과 두려움이 담긴 표정이 그 자체로 이 홈런의 파급력을 증명했다. 경험 많은 포수가 공개적으로 소름이 돋았다고 고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는 그만큼 이정우의 타구가 범상치 않았다는 의미였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정우의 홈런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아시아 야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장면 이후 ESPN, 폭스, 스포츠, MLB 네트워크 등 주요 스포츠 채널들은 일제히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MLB 네트워크는 당일 밤 리 6-우즈 히스토릭 호머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ESPN은 다음날 아침 SPORTSCNTR에서 이 홈런을 톱 뉴스로 다뤘다. 자막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갔다. 이정우의 홈런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 마이너스 포수는 크랙 소리만 듣고 이미 결말을 알았다. 양키 스타디움 포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팬들의 열띤 논쟁과 감탄이 며칠째 이어졌다. 레딧의 RNYYANKES 게시판에는 관련 포스트가 수십 개 올라왔고 댓글 수는 수천 개를 넘어섰다. 자이언츠 팬들의 반응. 웰스를 정직한 이야기꾼이라고 불러야겠어. 감사하다, 진실을 말해줘서. 이제 이정우가 진짜 대단한 선수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네. KBO에서 온 선수가 양키 스타디움을 정복하다니. 소름 돋는다. 양키스 팬들의 반응. 차라리 웰스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이 고백은 너무 아프다. 솔직한 건 좋지만 상대방을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정말 대단한 홈런이었어. 이제 우리도 이정우를 조심해야겠다.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신중하게 공략해야 할 듯. 그리고 만약 앞으로 누군가가 이정우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선수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복잡한 통계나 긴 설명 대신 단지 이 한마디만 꺼내면 충분할 것이다. 그 크랙 소리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양키 스타디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 그 공은 어느 누구의 글러브에도 닿지 않고 아주 멀리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갔다는 걸.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는 걸.